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배신은 칠흑 같은 밤에 들이닥치는 도둑과 같다고들 합니다. 예고 없이 날카롭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말이죠. 하지만 만약 그 배신의 시작이 타인의 거짓말이 아닌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이 실은 당신이 스스로 외면하고 부정하고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당신 자신의 모습을 그저 거울처럼 비춰준 것에 불과하다면요? 오늘 우리는 배신한 자를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을 안으로 돌려 우리가 왜 배신을 당하는지,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가 오래전 뒤에 남겨두고 온 자신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아프지만 꼭 필요한 진실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유는 어둠 속을 헤매는 이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뢰란 단순히 의식적인 마음의 결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욕망이 한데 어우러져 추는 복잡한 춤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를 보낼 때 그것은 냉정한 관찰이나 객관적인 분석에 근거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신뢰는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던 유년 시절의 경험 속에 묻혀있던 깊은 심리적 필요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신뢰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투사됩니다. 마치 그 사람이 우리 내면 이야기의 스크린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림자를 그 사람 위에 들이우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거나 혹은 그들이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봅니다. 신뢰에 대한 무의식적 투사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무언가가 우리 안의 익숙함을 자극합니다. 어떤 에너지, 목소리, 혹은 존재 방식이 우리 내면 세계의 말없는 부분과 공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자신이 찾고 있던 무언가를 알아본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어린 시절 우리를 돌봐주던 사람의 메아리일 수도 있고 오래전 잃어버렸던 소속감일 수도 있으며 혹은 구원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것이라고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종종 너무 섣부르게 투자하며 그들을 우리 자아 개념의 일부로 엮어 넣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사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이상화라는 토대 위에 지어진 카드로 만든 집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험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내면의 불편한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우리가 구축한 이미지와 모순되는 행동들을 합리화합니다. 무의식은 논리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원형과 감정적 공명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조차 그 환상에 매달립니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이지만 사실 그들은 언제나 그래왔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보기를 거부했던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러한 맹목은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자기 보호 기제입니다. 우리가 투사한 이미지를 의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 현실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취약성, 깊은 갈망, 그리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진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배신은 이 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단순히 배신 행위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었던 환상이 산산조각 나고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렸으며 그것이 진실이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이러한 투사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자기 강화적인 속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우리는 그 환상에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작은 배신 행위들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큰 균열로 쌓일 때까지 간과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감정적 손상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얼마나 깊이 믿었었는가 때문에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배신은 신뢰의 도난이 아니라 거짓된 신뢰의 폭로입니다. 실존하는 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유령에게 바쳐졌던 신뢰 말입니다. 이 무의식적인 투사는 도덕적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의 내면 구조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신뢰가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은 의식적인 관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배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신뢰는 더 이상 투사가 아니라 진정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 속에는 명확함이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신의 일부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와 맞지 않는 충동, 욕망, 감정, 그리고 기억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불편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숨깁니다. 하지만 이 묻혀버린 요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조용히 작동하며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며 종종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경험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배신은 바로 그러한 경험 중 하나이며 종종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반사된 우리 자신의 그림자와의 대면에서 발생합니다. 배신이 일어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밖을 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거짓말쟁이, 사기꾼, 불충한 친구에게 집중합니다. 그들의 행동을 되감아보고 그들의 동기를 분석하며 정의나 마무리를 외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순간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사람이 내 가장 취약한 부분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나는 왜 그를 선택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내 자신을 열었을까? 그리고 더 드물게는 우리 내면의 어떤 부분이 깊고 숨겨진 차원에서 이 사람이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질문합니다. 진실은 우리는 종종 우리가 부정하는 자신의 부분을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를 억누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파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통제에 대한 욕구를 숨긴다면 우리는 통제당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조종하려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조종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항상 인정을 요구하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 갈등, 실망, 그리고 배신을 통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신을 당할 만하다거나 의식적으로 해를 자초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 세계는 온전함을 추구하며 그 온전함은 우리가 외면해온 것들과 마주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신은 관계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실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맹점을 드러내는 균열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속임수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특정 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의 희생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배신은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형태로 그것을 전에 겪어본 것처럼 말이죠.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패턴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무의식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교훈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고통은 심해지며 마침내 우리는 내면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통제하려 했는가? 나는 무엇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는가? 나는 결국 그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을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어떤 상처를 보호하려 했던 것일까? 우리가 허락한다면 배신의 고통은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분리된 부분들, 즉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되찾아야 할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더 깊은 만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내 안에서 무엇을 깨웠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통합의 작업, 온전해지는 작업을 말입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정직함과 우리가 오랫동안 피해왔던 감정들을 기꺼이 느끼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일단 우리가 그림자를 마주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의해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선택하기 시작하고 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며 우리의 맹점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을 넘겨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해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보여지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배신은 그것이 남긴 유일한 언어입니다. 관계의 영원성에 대한 환상은 덧없음이라는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내는 뿌리 깊은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인간은 안정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예측 가능성을 찾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소중하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형성한 유대가 의미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무상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감정적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안정성이라는 환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 연결이 정적이라는 생각에 애착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 한때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들은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은 한 친구가 한 번의 시련을 통해 우리 곁을 지켜주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 과정에 포함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변화하고 퇴보하고 변모합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바뀌고 상처는 깊어지거나 치유되며 우리 삶에서 그들의 역할은
비록 우리가 놓아줄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만료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달립니다. 우리는 기억에, 어제의 약속에, 한때 큰 의미를 가졌던 공유된 순간들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킵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의 감정적 안정을 위한 필요와는 무관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잊습니다. 이 환상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악의가 아닌 변화에 의한 배신에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우리에게서 멀어질 때 그들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 이상 우리의 존재와 공명하지 않는 내면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를 버리려는 의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성장의 필요에 부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누군가 고의로 우리를 속였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성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 그 자체에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렇다면 더 깊은 질문은 왜 누군가가 변했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그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는가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그들의 불변성을 그토록 간절히 필요로 해서 우리는 점점 멀어지는 신호들을 무시했는가? 왜 우리는 그들의 존재가 우리 자존감의 보증인인 것처럼 그들의 충성심을 우리 감정적 안정의 기초로 삼았는가? 영원성에 대한 환상은 다른 사람의 진화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적응 능력에도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감정적 보류 상태에 갇히게 하여 낡은 서사를 반복하고 오래된 상처를 되새기며 과거의 것을 애도하느라 현재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배신은 종종 상대방의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긴 시간 동안 발생합니다. 연결에는 균열이 있었고 어조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으며 우리가 감지했지만 무시했던 말 없는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질문을 하는 대신 더 꽉 붙잡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유대가 현실보다 강하다고 믿었고 그 믿음 자체가 우리 몰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마침내 우리가 그들에게 부여한 역할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변화가 아닌 배신으로 해석합니다. 이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관계도 시간, 사랑, 우정, 충성심에 의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정적인 실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과정입니다. 그것들은 갱신, 재조정, 그리고 때로는 놓아줌을 필요로 합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은 배신이 때로는 무상함에 저항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어떤 연결을 영원한 것으로 신성시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상심의 길로 이끕니다. 하지만 이 환상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진실에 마음을 엽니다. 관계가 끝날 운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지속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하는 매 순간의 진정성에 있다는 진실 말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 욕망,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감정적 필요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는 무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상화할 때 우리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들을 완벽함의 아우라로 감싸고 우리의 갈망과 일치하는 그들의 자질에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환상을 깨뜨리는 것들은 무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강력하고 유혹적이며 궁극적으로 위험합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그것이 낭만적이든 플라토닉하든 가족적이든 이상화는 마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우리를 이해하는 것 같고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비춰주는 것 같으며 이전의 상처로 남은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작은 제스처에 의미를 부여하고 현실이 아닌 희망의 렌즈를 통해 그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회피가 아닌 깊이로, 그들의 매력은 연기가 아닌 깊이로 보입니다. 우리는 편의를 헌신으로, 열정을 영원함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상화는 단지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들에게 묵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현실이 그것과 모순되기 시작할 때조차 그것을 해체하기를 더욱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이상화의 무게를 견딜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핵심에 깊이 인간적이고 복잡하며 결함이 있고 일관성이 없으며 자신의 그림자에 의해 형성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행동은 마법을 깨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약속을 잇거나 자신을 우선시하거나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면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상으로부터의 이러한 이탈은 단지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은 상대방에 대한 우리의 견해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판단력에도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사람이 아닌 환상을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마침내 배신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깨지는 것은 관계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 주위에 세운 심리적 구조 전체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속았으며 상처받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종종 우리가 실제로는 결코 주장하지 않았던 미덕을 누군가에게 투사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배신을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재구성할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그 사람이 우리가 그들을 올려놓은 받침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가에 의해 증폭됩니다. 이상이 높을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상에 더 단단히 매달릴수록 진실은 더 폭력적인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배신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내부 서사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 대해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 그들이 다르고 더 낫고 더 안전하다는 믿음을 애도합니다. 이러한 환멸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그 환상을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했는지 검토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불완전하다고 느껴 다른 사람에게서 완성을 찾았는가? 우리는 그들에 대해 무엇을 무시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기로 선택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직면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자신과의 회복 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명확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흠없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존재로 보며 우리가 진실을 인식하는 대신 희망을 투사하고 있을 때를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배신에서 이상화의 역할은 단순히 판단의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을 위한 심오한 기회입니다. 환상을 잃음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 안에서 진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적 계약은 서명되거나 봉인되지는 않지만 우리의 감정적, 심리적 풍경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필요, 두려움, 과거 경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거의 현재의 그들과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역학에 기초하여 그들에게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역할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없는 기대들은 무의식적 계약의 기초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정적으로 방치된 채 자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유발하는 파트너나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거나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은 반복을 통해 오래된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무의식적 계약은 이럴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끔 나를 알아봐주는 한 나는 당신의 거리를 용납할 것이다. 그 대가로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더 깊은 버림받음에 대해 맞서지 않겠다. 이 교환은 건강하지 않지만 익숙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종종 친밀함으로 위장합니다. 무의식적 계약의 문제는 그것들이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상호인식이나 명확한 의사소통이 아닌 말없는 필요와 두려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조만간 누군가는 계약을 깹니다. 반드시 악의에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것이 완전히 이해되거나 합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배신은 파괴적으로 느껴집니다. 비록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마치 신성한 약속이 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배신은 다른 사람의 충성심의 한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감정적 투사의 정도를 드러냅니다. 많은 배신은 의식적인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검토되지 않은 감정적 계약의 위반입니다. 한 사람은 무조건적인 지지를 기대했고 다른 사람은 자율성이 합의라고 믿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직이 승리할 것이라고 가정했고 다른 사람은 비밀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났을 때 현실이 무의식적인 대본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 충격은 본능적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 경계 또는 진실성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내에서 조화의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이것들을 희생합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고 보답받기를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줍니다. 우리는 연결을 위해 핵심 가치를 타협하며 그 희생이 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와 우리가 누구인 척하는지 사이에 내적 분열을 만듭니다. 이 내적 분열 자체가 배신의 한 형태이며 종종 뒤따르는 외부적 배신에 선행하고 그것을 예측합니다. 이러한 역학을 의식 속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계약을 재협상하거나 해체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가정이 아닌 진실 위에, 투사가 아닌 현재 위의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침묵의 대본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이 완벽하게 연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가 더 이상 도박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인 온전함의 자리에서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모든 경험의 밑바닥에는 종종 더 미묘하고 더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의 배신이 놓여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림자는 우리가 억압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 즉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거나 위험하거나 약하거나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특성들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것들은 무의식 속에 살면서 종종 투사를 통해 표현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보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자질들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합니다.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은 종종 우리가 내면에서 비밀리에 씨름하고 있는 특성들을 구현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부정해왔을 때 그들이 이기적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실을 억누르면서 그들을 부정직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 심리적 거울 작용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신이 우리 내면 풍경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초대입니다. 자기 배신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예라고 말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내면의 가치와 모순되는 대우를 용납할 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목소리를 죽이거나 더 사랑스럽고 더 상냥하고 더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신을 빚어낼 때 시작됩니다. 이 순간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외부의 배신은 단순히 수많은 내부 배신의 정점을 반영할 뿐입니다. 우리의 경계를 무시하는 파트너는 우리가 결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친구는 우리가 그 관계의 본질에 대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해온 방식을 메아리 칠 수 있습니다. 배신은 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아와의 단절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입니다. 비난의 위안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공모라는 불편함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한 가장 깊은 치유가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인해온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되찾는 것은 우리 존재의 구조 자체를 수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다른 사람이나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도록 배워온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만나고 판단 대신 연민을 베푸는 용감한 행위입니다. 배신이 일어날 때 우리가 구축한 세상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붕괴 속에는 틈이 있습니다. 진실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 열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기꺼이 바라본다면 우리는 배신을 깨달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주었던 우리 자신의 조각들을 되찾고 진정성의 자리에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돌아오는 통로, 입구가 됩니다. 배신은 비록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우리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변화의 문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환상을 벗겨내고 우리가 종종 마주하기 두려워했던 날것의 진실을 드러냅니다. 뒤에 남겨진 파편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검토하지 않았던 말없는 계약들,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해온 그림자들, 그리고 사랑이나 소속감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온 자기 포기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깨어짐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실을 되찾고 우리의 상처를 통합하며 우리 외부에서 구원을 찾는 것을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다른 누구의 배신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 내적 정렬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배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충성은 바로 내면의 진실에 대한 것임을